야담 이야기. 생선 굽는 냄새 때문에 제사를 못 지낸다고? 옛날에 가난뱅이와 부자가 살았습니다. 가난뱅이가 가난한 이유는 재물이 될 만한 것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쌀이 생기면 양식 없는 사람에게 주고 돈이 생기면 없는 사람에게 주고 이러니 돈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왜 부자인고 하니 남의 것이든 자기 것이든 무엇이든지 한번 들어온 것은 절대 내놓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웃집에서 빌린 연장도 안 내놓고 꾸어 쓴 돈도 갚지를 않았으며 심지어 남의 집 닭도 모이를 찾다가 그 부자 집으로 들어갔다 하면 다시는 나올 수 없었습니다. 제 집에 들어온 건 다 제 것이라고 우기고 보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도 부자 집의 평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가난뱅이가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부잣집에서 생선 굽는 냄새가 술술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어찌나 구수하던지 저절로 침이 꼴깍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가난뱅이 농부는 그 냄새 한번 구수하군. 부잣집에서 생선을 굽나 보네 라며 말하였습니다. 가난뱅이 집에 마침 양식이 모자라서 며칠 동안 끼니를 있느니 마느니 했더니 배가 몹시 고픈데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찌르니 배가 더 고팠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또 멀건죽으로 저녁을 때워야 할 텐데 반찬인들 먹다 남은 된장밖에 더 있을라고 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생선 굽는 냄새가 더 입맛을 당기는 거였습니다. 가난뱅이는 부잣집 담벼락에 몸을 붙이고 서서 생선 굽는 냄새를 흠뻑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부자가 저녁 먹기 전에 바람이나 쐬려고 어슬렁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여기저기 집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옆집 가난뱅이가 담벼락에 기대서서 눈을 지그시 감고 서 있길래 부자는 왜 남의 담벼락에 서 있지 생각하고 다가섰는데 이 가난뱅이 농부가 생선 굽는 냄새를 맡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집에서 나오는 냄새를 맡고 있잖아. 아무리 냄새지만 우리 집 생선 굽는 냄새인데 그걸 공짜로 맡고 있다니. 부자가 다짜고짜 가난뱅이를 잡고 흔들며 소리를 쳤습니다. 이 사람아, 남의 집에서 나오는 냄새를 돈도 안 내고 공짜로 맡는 법이 어디 있나. 한창 구수한 냄새에 취해 있던 가난뱅이가 깜짝 놀라서 그만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냄새 맡는데도 값을 치러야 한단 말이오. 그러니 부자는 더 기세가 등등해져서 고래고래 악을 쓰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저 생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장에 가서 열량 주고 사온 것인데 자네가 냄새를 맡아도 반은 맡았을 터이니 반값이라도 쳐줘야지. 어서 단양을 내게. 가난뱅이가 듣고 보니 기가 막혀도 너무 기가 막혀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였습니다. 내가 이날 이때까지 살아도 냄새 맡은 값 달라는 경우는 처음 보았어. 그게 말이 되오 라고 말하니 부자는 그럼 관내로 가서 결정을 보자꾸나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가난뱅이는 부자가 왜 관내로 가자고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관내에 있는 원님이 바로 이 사람 형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봤자 귀찮아질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자에게 말하였습니다. 값을 쳐달라니 줘야지요. 지금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내일까지 한 양을 갖다 드리리다. 라고 말하니 부자는 왜 한 양이냐며 단양을 갖고 오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가난뱅이는 이 부자가 너무 막무가내로 나오니 말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단양을 갖고 오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혹시 냄새 맡은 값을 떼어먹힐까봐 마누라를 불러 증인으로 세우고 몇 번이고 가난뱅이에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틀림없이 내일까지일세. 만약 나를 넘기면 이자까지 물어야 하네. 여기 증인도 있으니 떼먹을 생각은 하지 말게 라며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고을원님인 형님이 자기네 집으로 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난뱅이는 내일 원님까지 온다고 하니 무조건 돈을 갚아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결국엔 때 아닌 빚을 지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도 그저 기가 막혀 그거 참 하고 있으니 아내가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니 글쎄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보겠어
하고 낱낱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내도 기가 막혀 입만 딱 벌리고 넉나간 사람처럼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그때 10살 먹은 아들 녀석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래서 냄새 맡은 값은 주기로 하셨나요? 하고 물으니 그럼 어떻게 하냐? 막무가내로 단 양을 내라는 걸. 내일 모레 너희 할아버지 제사상 보려고 남겨둔 단양이 있기는 하다마는 그걸 줘버리면 제사는 뭘로 지낸다. 그러니 아들놈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버지에 말하였습니다. 좋은 수가 있어요 아버지. 제게 맡겨두세요. 이 녀석아 내까지 게 무슨 좋은 수를 내? 글쎄 두고 보시라니까요. 너 행여 그 돈을 안 줄 생각은 말아라. 내일 부잣집 형님인 고을 원님도 온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사람이 한번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걱정 마세요. 약속은 약속대로 지키고 할아버지 제사는 제사대로 탈없이 지내는 수가 있어요. 허허, 그놈 참.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아들놈이 돈 단량을 가지고 부잣집으로 가는데 무슨 일인지 갈 때 마을 사람들을 여러 불러서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부잣집 대문 앞에 서서 여기 냄새 맡은 값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니 부자랑 부자 형님인 원님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들놈은 돈을 주지는 않고 엽전 주머니를 아래 위로 살랑살랑 흔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엽전 소리가 짤강짤강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흔들고 나서 부자에게 말하기를 돈 소리 잘 들으셨지요? 이제 갑니다. 하고 아들이 말하니 부자가 화를 버럭 내며 소리를 지르는 거였습니다. 이놈 돈을 가지고 왔으면 냉큼 내놓지 않고 그게 무슨 짓이냐. 그러니까 아들이 생글생글 웃으며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맛을 보기는커녕 구경도 못하고 냄새만 맡은 생선 값이니 그 값도 소리로만 쳐드리는 게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듣고 보니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따라온 사람들이 여기저기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말이 옳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럼 주막도 지나가면 돈 내고 지나가야 하나 라며 사람들이 말하니 부자 형님인 원님이 그제서야 무슨 일인지 알아채고 동생인 부자를 쳐다보며 크게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우리 집 가문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가 있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나를 오라고 하였던 것이냐. 내 너랑 연을 끊어야 되겠구나. 앞으로 절대 찾아오지 말거라. 라며 원님은 돌아갔습니다. 이에 부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난뱅이는 집으로 돌아왔고 아들의 명석한 재치 때문에 아버지 제사를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자도 잘못됐지만 가난뱅이 농부도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가족을 먼저 챙긴 후 남을 도와줘도 될 텐데 자기 가족은 굶고 있는 상황에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상당히 가장으로서 어리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가족은 나 몰라라 하면서 남한테는 천사인양 이것저것 다 챙겨주고 여러분들은 가족을 먼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